내가 당신보다 이 남자를 20년 먼저 알았어요. 이제 이 남자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만 이 남자 저에게 돌려주세요. 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마음도 이 남자를 포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미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이 싸늘해졌고 의자에 걸터앉은 몸이 작은 떨림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가느다랗게 경련을 일으키고 억눌린 한숨이 목을대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이 남자를 쥐고 흔들어 왔는데 이제는 끝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앞이 흐릿해지며 이 싸늘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미순의 단호한 표정과 떨림 없는 목소리가 그 모든 희망을 잘라내듯 무참히 베어냈습니다. 아, 저 여자랑 천수, 저 눈빛이 전부를 말해주네. 이제 내가 뭘 해도 이 둘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소연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다 알아버렸다. 이제 이 남자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이 남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 남자만 있으면 그 돈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길도 전부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저 여자랑 눈이 맞았든 불꽃이 튀었든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돈. 오직 그 돈만 손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저 여자든 누구든 나와 상관없어. 소연의 입가가 살짝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잔인한 생각과 뻔뻔한 야망이 그녀의 눈동자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가진 것 하나 없이 마치 허공에 던져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홀랑 잃어버리고 남은 건 달랑 천수뿐이었죠. 처음엔 그 멍청한 남편마저 마지막 미천으로 삼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영주의 학비며 미국에서의 생활비며 다시 시작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소연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 남자가 누구와 결혼하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다.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돈뿐. 그 돈만 손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밤낮으로 머릿속 계산을 굴리던 소연은 문득 그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마광숙. 그 이름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마광숙. 저 여자라면 한동석도 꼼짝 못할걸? 그 자식도 저 여자 앞에서는 꼬리 내리겠지. 그렇게 소연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LX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은 마치 그녀의 야망을 비추듯 날카롭게 반짝였고 소연의 눈동자에는 결연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한동석 앞에 앉은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술도가 아직도 마광숙 씨가 꽉 쥐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한동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 천수가요. 술도가의 진짜 주인이에요. 이건 마광숙 씨 것이 아니라 천수의 몫이에요. 그런데 마광숙 씨가 지금까지 그걸 붙잡고 놓질 않고 계시잖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억눌려 있던 울분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돌려주셔야죠. 이건 제 남편의 것이니까. 결국 저한테도 마땅히 돌아올 몫입니다. 한동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은 소연은 잔인할 만큼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저와 제 남편이 당연히 가져야 할 그 술도가 이제 돌려받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라운지의 정막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시선을 떨군 채 소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의심의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수의 몫이라 그가 낮게 중얼이듯 말했다가 다시 눈을 들어 소연을 응시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긴 하죠. 말끝을 흐리며 한동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겉으론 동의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천수의 권리를 대변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흔들어 술독가를 빼앗으려는 술수일까? 한동석의 시선은 소연의 눈동자 깊숙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약점이 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벌어야 해.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인지
내 눈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는 다시금 소연에게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소연의 눈이 잠시 빛나자 한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군요. 술도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는 건 어떨까요? 소연은 눈에 띄지 않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그의 말이 곧 승낙의 신호라도 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석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듯 다시 차갑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좋아, 내가 뭘 숨기고 있든 내가 반드시 알아낼 거다. 그는 잔을 들어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마저 긴장된 공기를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장실에서 한동석은 소연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짧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소연은 기다렸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자신의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그 술도가를요, 회장님이 저한테 사주세요. 물론 그 돈은 전부 제 계좌로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저도 깨끗이 술도가에서 손 떼겠습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소연의 불안감을 더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무심히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소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소연 씨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소연은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한동석은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불륜남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 당하셨죠? 근데 알아보니 강소연 씨도 함께 투자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있던데. 강소연 씨 뒷조사 정도는 기본입니다. 지금 한인사회에서도 당신을 사기꾼으로 찾고 있다는 것도요. 내가 신고만 하면 당신은 다시는 미국 땅에 발도 못 붙일 거고 딸 영주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버텼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나 한동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히 말을 이었습니다. 장난처럼 보여요? 선택하세요. 이혼하고 조용히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딸 얼굴도 평생 못 보면서 감옥에서 살 건지. 소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두려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한동석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천수와의 결혼도 다시 유지하게 되면 이혼 조건으로 받은 돈 전부 돌려놔야 합니다. 돌려놓지 않으면 그건 범죄예요. 소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미국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한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할 나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기당한 돈도 사기친 것도 결국 당신이 떠안아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가짜 협박으로 술도가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땐 진짜 끝입니다. 결국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거린 눈으로 마지막으로 한동석을 바라보다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수와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허탈하게 웃음이 새어나오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끝내지 못한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쥐려 했던 그 돈, 술도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나 쓰디쓸 줄은 몰랐습니다. 애처로운 한숨을 내쉬면서도 소연의 눈동자에는 아직도 미련이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독한 원망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연이 사라진 술도가에는 드디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천수는 마침내 미순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반지를 꺼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무너질 듯 위태롭던 미순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소연이라는 긴 그림자 아래서 늘 흔들리던 두 사람의 마음이 드디어 서로를 마주보며 온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지요. 천수의 손끝이 살며시 미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단 한 번도 꺼내주지 못했던 반지를 조심스레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이 반지 원래부터 당신 손에 있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간절함과 애틋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순의 눈가는 이내 촉촉이 젖었습니다. 오랜 아픔과 갈등이 천천히 녹아내리듯 미수는 고개를 들어 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로 시작할 수 있겠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 그 순간 벅찬 숨결과 함께 사랑이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오랜 시간 애써 외면해온 진심이 이젠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서로의 눈동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 반짝이는 반지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끝없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이번 편은 천수와 미순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방해하던 전처 소연을 한동석이 멋지게 정리해버린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이제 독수리 술도가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죠.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운 재벌 남친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설레임을 주고 마음까지 든든하게 해줍니다. 언제나 숨막히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드라마, 여기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